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되어서 잘 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암살 미수로 생명을 잃을 뻔했음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그에 대한 동정심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이라도 하듯 그를 악마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는 성남시장 이전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일이지만 몇 년 전부터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흉기가 경동맥 쪽으로 들어갔더라면 거의 100%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건임에도 언론과 소위 틀튜버들이 자작극 타령을 하거나 불과 1cm가량의 열상이라는 헛소문을 내거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 가지고도 현지 사정도 모르는 의사들의 뇌피셜을 받아 써가며 헬기 특혜니 떠들어대고 지방을 무시했다는 식으로 지역까지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가 언론의 악의적인 피해사실 받아쓰기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며칠이나 지났다고 저러한 난동을 집단으로 피워대고 있는 겁니다. 이성균 씨의 유서를 유족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공개하며 클릭질 장사에 앞장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대다수 언론은 지들이 틀튜버들이 떠들 수 있는 먹잇감을 제공해주고선 그들의 만행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유체이탈을 시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한 살인미수범에 대해 피습범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피해는 해를 입다는 뜻이고 피습은 습격을 당하다라는 뜻이다. 피해범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습범이란 말도 존재할 수 없다라며 그런데도 수많은 언론사가 습격범, 테러범, 살인미수범 등의 용어를 놔두고 피습범이라는 해괴한 말을 일부러 만들어 쓰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전호용 학자는 피습범이란 단어가 사전에 없다고 강조하며 기자들이 집단으로 무식병에 감염된 탓인지 보도지침 같은 것이 다시 생긴 탓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와 가해의 관계를 뭉개버리는 이런 단어는 인간의 양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전호용 학자는 부상 정도와 수술 및 치료 과정에 대한 병원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음에도 종이칼 같은 것에 1cm 정도 살짝 긁혔는데도 호들갑 떤다고 거짓말하며 되레 살인미수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이런 정도의 악의에 찬 2차 가해 역시 인간의 양심으로는 불가능한 짓이라고 언론과 틀튜버 등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전호용 학자는 악귀를 물리치는 건 본디 종교의 몫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에선 정치의 몫이 돼버렸다라며 악귀를 물리치지 못하면 인간 스스로 악귀가 된다는 건 유대인 수용소의 독일인들이나 731 부대의 일본인들 같은 수많은 인간형 악귀들이 증명한 바라고 탄식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문수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 역도 9일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언론들이 썩었으면 암살범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암살 피해자를 혼내고 있을까라며 암살범은 왜 그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무엇인지를 논해도 부족할 판에 말이다. 언론들이 썩어도 저렇게 썩을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문수 특보는 의사회도 마찬가지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의사라면 사람 목숨을 빼앗으려 한 암살범을 나무랄 텐데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 암살 피해자를 나무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몹쓸 인간들이라고 거듭 분노했습니다. 언론학자인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도 지난 4일 정준희의 해시태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을 누가 악마화했나라며 범죄자 취급하고 악마화하고 이상한 아수라 같은 영화에 연결시켜서 온갖 나쁜 것들 다 뒤집어 씌우고 대중정치인으로서 받아야 할 의혹을 검증받는 게 아니라 악마로 만들어버렸잖나. 아직도 강력한 지지자가 절반은 되지만 강력한 반대자가 절반이 된 현상도 나타나는 거지라고 짚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정도로 다쳤음에도 공격받고 있는데 대해 악마화의 결과라며 이게 민주정치적이지 못한 거다. 당연히 인간적이지도 못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와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권력이 없던 시절부터 악마화가 굉장히 많이 작동됐다라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짚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행동, 여기에 대해 전후관계의 대중들이 보이는 태도, 이거는 확실히 이재명이란 개인에게 무언가 쟤는 저렇게 당해도 싸, 당할 만한 짓을 좀 했어, 이런 게 상당 비중으로 있구나라고 짚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그렇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단순한 물타기나 음모론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또는 예를 들어 이 사람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또 심지어는 자작했으면 좋겠고, 이런 심리가 읽히는 비중들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기존 유력 정치인들에게 가해졌던 공격 내용들은 조롱이나 비웃음, 희화화, 레드 컴플렉스 등이었으나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진 것은 질이 다르다라고도 짚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우리하고 같은 인간, 동료이자 시민이 아닌 굉장히 이상한 존재, 싸구려 범죄자,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있다라며 이런 부분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어떻게 유력 정당 당대표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정치의 심각한 문제라 본다라고 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부나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 일부 기자들이 자기들은 신나서 그냥 하는 말인데 공통적으로 잡범, 세상의 쓰레기, 상종 못할 인간, 질 낮은 인간, 이런 식의 태도가 있었다라며 당대표는 제도이고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기에 그 지지자와 함께 가는 것인데 개인화시켜서 지금까지 없었던 인간 하급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 있잖나. 이게 민주정치를 구성하는 인자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태도일까? 이 부분이 정말 뜨악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는 성남시장 되기 전 이미 토건족들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인권변호사 및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당시 이른바 분당파 큐브 특혜 분양 사건이라 불리는 분당구 정자동 상업지구 주상복합 사업에 뛰어든 투기 세력의 부당행동을 저지하는 반대운동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해당 용지는 원래 상업지였으나 당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용지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분당선 정자, 미금역이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서울과 연결되는 도시고속화도로의 진입로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성남의 대표적인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었죠. 이처럼 용도 변경이 될 경우 수천억 대의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백궁 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해당 시민단체는 모 개발에 부정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11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김병량 당시 시장도 이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이듬해 전직 국정원 간부의 탄원서에서 고급 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 가구가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이 폭로되며 거센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금품과 특혜 분양이 오간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건인데다 유력 인사 이름까지 올라간 만큼 파장이 더욱 커졌던 거지요. 이 무렵 KBS 시사보고할 프로그램 PD가 사건을 오랫동안 파헤쳐 오던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당시 인허가권자인 김병량 시장에게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이름을 대고 통화를 PD가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기까지 했으며 결국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과 중에 검사 사칭이 있다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 확인조차 없이 짓거리는 명백한 음해인 겁니다. 또 이후 문제의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전 시장이 기소되어 처벌받았기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익을 위한 일을 하다 정권을 얻게 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4일 당시 일화들을 거론하며 당시 개발 저지 운동을 했더니 이재명 변호사 손만 떼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억 원 상당하는 이익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귀의 유혹이라며 그걸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는 저를 가해하겠다고 위협해서 제가 경찰서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주견발 가스총을 소지하고 몇 년 동안 법정을 다니기도 했다라고 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던 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해서 온 가족이 노심초사하기도 했다라며 그때 저희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은 부모를 버린 폐륜하다. 부모를 때리고 욕하는 나쁜 사람이다. 재판하면 맨날 진다. 이런 유인물 뿌리고 집회하고 신문에 올리고 그걸 복사해서 수십만 장 뿌리는 음해도 겪었다라고도 해고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대표는 결국 PD의 검사 사칭 전화를 도와줬다는 해괴한 제목으로 제가 구속되어 전과자가 되는 일도 겪었다라며 기득권자들의 반격이었던 거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토건족들과 한판 붙은 뒤로부터 이재명 악마화는 현재 진행 중이었던 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훌쩍 넘은 일이라고 할 수 있네요. 실제 토건족들은 다수의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도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SBS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대표적이고, 서울 지역의 언론을 비롯해 지역 언론 등도 역시 수많은 건설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대주주인 토건족의 이익이 될 만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요. 건설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언론사라도 건설사의 분양 광고는 자신들의 상당한 수입 중 하나이기에 당연히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즉, 건설사의 이익에 반하는 이들의 경우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또 말할 것도 없이 토건족들은 지역구를 관리하려는 대다수 정치인들과도 주고받는 육착관계지요. 이재명이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5,500억 이상을 환수해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음에도 대장동 누명을 쓰게 되어 고통받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법조기사 출신인 김만배 등의 민간 개발업자 그리고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언론인들 사이의 검언 유착이 본질임에도 돈 먹은 놈이 아닌 이재명만 물어뜯기고 악마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토건족들과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정작 토건비리 이해충돌 논란에 연루되어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국힘 박덕흠이나 전복민과 같은 자들은 언론들이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토건업체를 보유했기에 언론들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물어뜯지 않은 거라고 볼 수밖에요. 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빚더미에 깔려있던 성남시의 빚을 모두 청산함과 동시에 청년배당이나 무상산후조리원 등 독자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를 추진 및 시행했고,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를 전국 최초로도 시행해 확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시 이명박근혜 정권 입장에선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싫어하고 더 많은 빚을 은행으로부터 지길 바라는 모피아들 입장에서도 아주 이재명이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벌이나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고 복지 예산은 삭감하려는 대다수의 국힘 정치인들이나 모피아들 역시 이재명 악마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재명 악마화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공격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 나섰을 당시 상대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쪽에서 이재명에 대한 온갖 음해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문재인 지지자라며 친문 간별사 놀이를 해대던 도이 똥파리 세력들이 전해철 쪽에 붙어 이재명에 대한 노골적인 악마화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SBS로부터 촉발된 근거 빈약한 조폭 유착설도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남FC 후원기업 중 하나가 조폭 연루술이 있다고 물어뜯었던 그 사건이지요. 또 이미 전후관계와 조작임이 확인된 형수 욕설 사건 역시 이재명 악마화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형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했고 어머니를 폭행했고라는 앞전의 이유를 제외하고 계속 물어뜯으면서 이재명을 마치 페루나처럼 몰아갔지요. 그뿐 아니라 사진 한 장 못 내밀면서 연애했다고 횡설수설하는 김모씨 사건도 그러한 대표적 사례고요. 또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소위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인 것처럼 몰아갔던 사건도 있었죠. 이를 똥파리들이 SNS를 통해 계속 확산시켰고 다수의 언론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이 같은 악마로 인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저 본인 역시 트위터 사건은 오해했을 정도니까요. 또 이재명의 말 한마디를 문제 삼아 검찰이 기소해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했을 당시 똥파리들이 이재명 제명시키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찐묻었다 라고 얼마나 공격을 퍼부었습니까? 똥파리들의 트위터나 페북 계정을 보면 이재명에 대한 욕이 최소 80, 90%는 차지할 정도로 아주 광적입니다. 이들 똥파리랑 손잡은 엄중히 이낙연 패거리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실제 이낙연 캠프 측에 있던 자들, 이낙연에 대한 컨텐츠가 하도 허접하니까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 씌우고 이미 가짜로 확인된 일들까지 끌어들여
언론과 한패거리로 얼마나 물어뜯었습니까? 특히 설훈, 신경민, 윤영찬, 정운현 요 넷은 절대 빼놓을 수 없지요. 또 이재명 악마 외엔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을 포함한 친문 수박이 앞장섰다는 게 정설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재명 욕을 그렇게 해댔다고 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재명이 진짜 악마인 줄 알았다고 오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요. 아무리 정치판이 더럽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같은 당 동료를 물어뜯는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도 민주주의 4.0을 비롯한 친문 수박들이 이재명을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컨텐츠 없이 노무현 문재인 파이로 벌써 10여 년간 기득권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신규 당원들이 권리당원으로서의 득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이재명이 77.77%라는 압도적 득표를 했는데 가짜는 사당화 타령을 해대며 흔들고 있는 자들 아닐까요? 차라리 탈당한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은 솔직하다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밝히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진 자들을 비롯해 지금도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자들이 민주당 내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젠 이재명의 편승에 금배지 또 달아보려고 하는 거 너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2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악마화는 근현대사를 통틀어 유례없을 정도로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재명이 토건족을 비롯해 언론 정관계 기득권들과 싸워왔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엽기적으로 이재명 악마화는 계속될 겁니다. 이재명이 그들과 타협해서 내각제 개헌 따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원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